최근에 영국의 그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헨리 파트너스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2023년하고 2024년 그 통계가 나왔어요. 전 세계 100만 장자들이 2023년에는 12만 명이 고국을 떠났고요. 또 2024년 예상 인원은 무려 12만 8천 명이 고국을 떠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백만장자의 기준은 뭐예요? 네, 백만장자라고 하면 부동산을 제외한 그 유동자산,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을 100만 달러를 소유한 자죠.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이 백만장자들이 고국을 떠나는 이유와 어떤 나라로 가는지 또는 어떤 국가에서 유출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컨퍼런스를 많이 그 해외에 다녀보면요, 부자들이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민 업무를 하면서 저는 그걸 또 알고 싶어가지고 책도 냈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왜 부자들이 이민을 가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 이유와 또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슈죠. 경제적 이유로 봤을 때는요,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세금이 이슈인 것 같아요. 세금이 적은 나라로 부자들은 이동을 하죠. 제 아무리 자기 수입이 좋다고 그러고 보유하려면은 세금이 많으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부자들이 더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이 저렴한 또는 증여세 상속세가 없는 또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법인세가 적은 뭐 아일랜드나 키프로스로 이동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이제 부자분들도 많이 하겠지만 저는 그냥 꼭 세금 문제 때문에 옮긴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의 옵션이 있어갖고 다양한 이제 선택지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왕이면은 좀 세금적으로 약간 한국보다 좀 나으면 자유로우면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따져보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한국의 개념이고 전 세계의 부자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일반 원칙에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고 사실 부담이 많이 크잖아요. 경제적 이유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이제 부자들이 좀 이렇게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들어요. 네. 제가 이제 여러 나라 상담을 하면서 또 현지 답사를 하잖아요. 근데 현지 변호사들을 만나요. 세무사들이나 회계사들을 만나볼 때 진짜 너네 물어봐요. 너네 한국 정말 그 상속세 증여세 50%야? 하프야? 막 이래요. 진짜라니까 너무 언페어하다는 거죠. 왜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힘들게 땀 흘려서 번 돈을 자식한테 못 물려주고 나라에 바치냐 이건데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2위잖아요. 통계적으로는 2위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1위죠. 아, 상속세 말씀하시는구나. 네. 대주주 할증까지 뭐 들어가고 하게 되면은 최대 저희도 한 60% 올라가죠. 그 실효세율로 봤을 때는 저희가 사실 좀 많이 높은 편이죠. 일본은 공제 한도가 꽤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지금 상속세 같은 것도 지금도 이제 뭐 정부에서 말은 나오고 있지만 50%에서 40% 낮추고 자녀 인적 공제 또 5천만 원에서 1억씩 확대하자.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공제 한도 폭이 너무 작다는 거죠. 미국하고 일본은 공제가 있어요. 미국은 특히 통합세 공제를 해서 맞아요. 평생 동안 지금 1361만 불이에요. 해마다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부자들은 뭐 우리가 말하는 백만장자 갖고는 상속 내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매년 18,000불씩까지 거기는 정여자가 냅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는 수정자가 내지만 미국은 정여자가 냅니다. 그리고 IRS 국세청에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게 100명이든 1000명이든 내가 다 줄 수 있는 거는 18,000불까지예요. 바뀝니다, 매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유산세로 하다 보니까 세금이 불합리한 거예요. 특히 영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자세 내겠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선거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높거든요. 부자세를 갖다 하면 이 부자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나 영국이나 이렇게 세금이 부자세 갖다 하게 되면은 부자들은 결국 이제 자기 찾아가는 거예요. 자유를 찾았어. 세금의 자유든지 경제적 자유를 찾았어. 네, 이렇게 백만장자들이 떠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백만장자들이 어느 나라에서 유출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위가 중국인데요. 15,200명이에요. 이렇게 많이 떠나는 이유는요, 그 정부의 그 까다로운 규제하고 통제. 중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단속이 심하잖아요. 중국은요, 부자들이 진짜 돈이 많더라고. 슈퍼리치들이 엄청 많은데 그 반출이 어려워요. 그래서 통제를 많이 받아.
현금 부자가 또 어마어마하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중국인들이. 근데 그 돈을 마음대로 내가 수입이 잘 사업을 해서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통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아주 주시하고 있고 불려다녀요. 국세청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그 조치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순유출 부자 100만 장자가 15,200명 나가더라도 중국은 쪽수가 많아서 뭐 그 정도 부자 갖고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중국인들도 저희한테 하는 게 꽤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패스포트 몇 개 갖고 있어요. 절대 중국에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신대요. 들어가면 못 나온대요. 그래서 그분들은 밖에 계속 돌면서 돈을 빼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고객 중에 셀레나 고객님들이 중국 분들이 계세요. 어디서 신청하는지 알아요? 중국 안에서 신청 안 해요.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스테이 하는 거예요. 거기서 체류하시면서 어플라이를 셀레나 이민한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서류가 남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실제 백만장자 슈퍼리치들이 그 자기네 중국 에이전시를 통해서 수속을 안 하고요. 프로세싱을 한국이나 다른 편한 나라에서 어플라이를 하시더라고요. 중국인들은 워낙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이주하는 숫자보다요. 새로운 부자들이요. 매일매일 탄생을 합니다. 기회의 땅이기도 하면서 제가 아까 처음도 설명드렸지만 중국은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갑자기 너 이것저것 해가지고 야 다 국유화시켜. 다 끄서가잖아요. 시진핑이 이제 장기 집권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정치적 이유 때문에 많이 하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2위는 영국인데요. 9,500명이 이주하고 있습니다. 아니 영국 괜찮은데 진짜 왜 나가요? EU에서 이제 빠져나가니까 아무래도 브리티시 EU에 이제 대혼란이 생겼죠. 전체 EU가 경제적 통합권이잖아요. 반세만 갖고 시작했던 게 이제 경제적 분야까지 전부 다 하나의 그냥 국가 전 단계까지 가는 단계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다 보니까 영국이 여러 가지로 우리는 퍼주기만 퍼주고 들어온 게 없으니까 빠지자 했는데 그래서 투표에 붙였는데 이게 통과돼 버렸네. 진짜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선거에 생각하는 국민들 꽤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EU 국가들하고 이게 경제 관세 부분들이 아니니까 전부 다 다시 세금 물리되죠. 관세 들어오죠. 나가는 것도 어렵죠. 경제 좀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종사하던 부자들도 많이 유출된 거는 맞아요. 그리고 런던도 전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높잖아요. 그렇죠. 그 인건비 물가도 많이 높고 영국 자체가 섬나라잖아요. 저희 나라하고도 반도나 끼고 있지. 모든 제품이 있어갖고는 들어오고 나가고 교육 없이는 어려우시거든요. 또 국가체제 자체도 뭐 웨일스, 뭐 스코틀랜드, 뭐 저기 뭐 아일랜드 다 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은데 또 하나는 이제 그 웬구하니까 부자세를 신설하겠다. 결국 경제가 어려우면 내가 더 걷어갖고 있는 놈한테 더 많이 걷어서 이걸 갖고 하겠다는 그런 일부 정치인들이 꽤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많이 증명되고 해가지고는 그게 오히려 더 반감되고 경제를 더 약화시켰다는 것 같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하면 그거 포퓰리즘이죠. 표를 얻기 위해서. 표 지나고 나면 선거 지나고 나면 또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영국도 지금 부자들이 아마 그런 거 두려워해갖고 이제 조금씩 빠져나가서 그런 이제 2위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인도인데요. 4,300명입니다. 인도는요, 그 인프라가 협소하잖아요. 그리고 또 가족 생계나 어떤 경제 활동을 위해서 이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맞아요. 해외에 진출이 되게 요즘에 특히 IT 분야에서는 굉장히 이게 인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국가 중에 중에 하나가 인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미국 영주권 받으신 분도 굉장히 인도 쪽에 많을 거예요. 인도 같은 거 보면은 대륙도 넓고 인구도 많지만 계급 사회가 아주 굉장히 딱 돼 있잖아요. 4계급 맨 밑에 해가지고 뭐 수드라, 그다음 바이샤, 크샤트리아, 그다음에 브라만 밑에서 내가 아무리 천민으로 해갖고는 이 인도 경제를 갖다가 이제 발달되는 과정에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부자가 되더라도 아무리 부자가 돼도 너는 옛날에 그 우리나라처럼 너 청끄였잖아, 너 노비였잖아. 그래갖고 계속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짜증나가지고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 워낙 신문제 사회라 가지고 그게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또 빈부의 차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환경에서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아마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요, 한국 1,200명입니다. 우리나라가 순위에 들어갑니까? 네.
와. 네 번째 사이라는 거는 1200명은 되게 어메이징하죠. 상상도 못했어요. 브라질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실제로요, 셀레나 고객님들도 이런 부유층이 많이 오시는데요. 예, 그 이유를 보면요, 세금 부담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뭐 물론 세금도 포함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자식들에게 좀 더 나보다는 나은 교육 환경, 그다음에 그런 문화를 가진 국가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려고 가는 것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자녀의 교육이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뭐 대학을 간다든지 대학원을 간다든지 해서 어플라이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최근에 오신 분들은 몇 년 전부터는요, 사실은요 1위는 거의 뭐 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우리나라 너무 세금이 엄폐하다는 거죠. 예, 증여세, 상속세가 일단 많고 부동산 지금 다가구 다주택자한테는 또 많이 세금이 부여되니까 이게 피로감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이주를 할 때 희망하는 국가로는요, 북미권, 미국이나 캐나다, 또 호주, 영어권 국가를 선호하시고, 요즘에는 또 몇 년 전부터요, 유럽으로 나는 은퇴다, 아니면 조금 상속세, 증여세나 법인세 이런 게 세율이 좀 낮은 국가로는 유럽으로 또 택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코로나 팬데믹 그 전에는요, 싱가포르 좋잖아요. 저도 싱가포르 좋아하는데, 왜냐면 한국 분들은요, 그 인근 나라거든요. 비행기로 5시간 정도 가요. 네, 선진국이고, 그리고 자녀 유학도 보낼 도 좋고, 아니면 법인세가 또 17%라서 되게 세금으로는 유리하기 때문에 갔었는데, 지금은 자격이 많이 까들어졌어요. 그래서 다들 많이 이렇게 디나이 되더라고요. 5위는요, 러시아 1000명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많이 이제 이주를 하는 편이거든요. 저희가 키프로스도 가보고 두바이도 가보고 다 했잖아요. 네. 거기 가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아무래도 러시아에서 오신 분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들이 거의 2배로 상승했어요. 왜냐? 그분들이 지금 집을 구하다 보니까 다 2배 상승했죠. 일단 전쟁 나면은 내가 재산도 물론 저 후반 깊숙이 들어도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 대해서 전시 동원료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내 자금이 자체 있어 갖고는 이 서방의 통제들이 강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업하는데도 어렵게 되고 자금 유출도 쉽지 않으니까 이왕 할 수 있으면 빨리빨리 해갖고는 많이 나오고, 일단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전쟁 나면서 이스라엘, 사실은 전쟁 난 이스라엘도 많이 유출됐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 다 빠져나와갖고 하다 보니까 그 가격들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미래의 불확실성이죠. 이게 없는 사람들은 뭐 이왕 한번 싹 뒤집어져도 괜찮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극단적으로. 하지만 가진 게 많을수록 손해볼 확률이 많잖아요. 재산적 피해도 마찬가지고,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돌아가면서 내가 사고 팔고 돈 사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런 것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안정적인 국가를 좋아하는 거죠. 오늘 순유출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